예, 야권의 방송 4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5박 6일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죠. 이런 절차들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들 저희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예, 국회 상황입니다. 출구 없는 대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써봤는데 아무래도 방송 4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장 5박 6일 동안 국회에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수많은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방송 4법 처리되는 이 과정에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111시간 동안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셨었고 또 역대 가장 길게 필리버스터 하신 분도 나왔죠. 예. 근데 저희가 보면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은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점인데요. 사실 방송법이라는 게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한번 시작이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지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발의했었다가 나중에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때 내세웠던 게 꼭 처리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2017년에 이것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반대가 없는 분을 뽑게 되면은 소신 있는 사람을 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이게 논의가 안 되고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폐기가 됐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이걸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처리를 한번 작년에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반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과정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의석수도 많고 여당인데도 반대를 했었다가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가 예. 지금 자기들이 야당이 되니까 이것을 강행으로 처리하고 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난한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는 약간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좀 유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과 중립성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 양쪽이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들도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방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방송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어야죠. 공기로, 사회의 공기로 만들어야죠. 그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여야 똑같습니다. 좀 전에 문재인 정부의 모습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었으면 고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양쪽 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출구 없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대치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출구가 왜 없습니까? 출구가 있는데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 참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는 모습에 진짜 국민들은요.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뼈아픈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하지만 좀 결과적인 내용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으로서 생각해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네. 보면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양 할 거 없이요. 내가 가진 칼은 요리를 위한 요리용 칼이고 상대가 가진 칼은 남을 찌르기 위한 흉기용 칼이다. 이제 서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의석수도 많고 여당일 때 처리하지 않은 거를 지금 와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 우리한테 처리하라고 주장한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본인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라고 우리한테 사실상 알려주는 건 다름없다.
이것을 저희가 받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출구 없는 대치라고 우리가 사실 이번에 키워드를 정했잖아요. 네. 출구로 갈 생각이 없다는 말씀 갈 생각이 해주셨는데 없죠. 예. 출구로 가려면 네. 양쪽에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방송의 예.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특별 다수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뭐 3인 이상이 개의를 하든 뭘 하든 하되 의결을 할 때는 상대방의 한 명은 꼭 설득을 하게, 찬성에 참여하게 하는 특별 다수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안 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된 것만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지금이라도 대안을 본인들이 그렇게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 그러면 본인들은 좀 잘하는 대안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예? 그렇잖아요.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한두 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다 압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되게 똑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야당을 비난하면 예. 잘 먹힐 것이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돌풍이란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예. 거기에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 들고 있는 방패만 다를 뿐. 똑같은 지금 갑옷을 입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한번 출구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어떤 좀 말씀 좀 하고 말씀드리면은 싶으세요? 지금 방송사법의 얘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법 개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요. 국회에서 3명을 이제 추천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 3명이 되고 야당이 2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합의제로 이렇게 5명 홀수로 만들어진 이 입법 취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입법 취지가 뭐냐면은 정권을 잡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기구를 운영해라, 이런 입법 취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이제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입법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부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정부는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당초 그렇죠. 입법 취지를 살려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 게,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의제라는 입법 취지가 지금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좀 우위를 점하라, 이거보다 합의제에 일단은 먼저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인 체제를 왜 고수합니까? 예? 왜 대통령께서는 최민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원회 과방위원장. 위원장을 왜 그 수용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과방위원장을 만드셨습니까? 예? 지금 다 그 문제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입법 취지를 생각을 하셨다면, 아니 최민희 위원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로 유권 해석을 빨리 법제처가 하고 정권이 책임 있게 행동을 했었어야죠. 그걸 안 하고서, 그리고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안 하고서 2인 체제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사실상 전유물 같은 방통위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취지라는 말씀을 하면 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사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뭐 방송법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사실 뭐 전국민 지원금이나 노란봉투법도 대체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방통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방통위 구성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실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임명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 후임도 임명하게 되면 또 2명으로 또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의 반발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예상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야겠습니까? 타개하면 좋죠. 예. 좋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되자마자 탄핵을 얘기하는데, 사실 탄핵은요 견제의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탄핵이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탄핵이 이제 정치가 협상과 실리를 통해서 돌아간 그 원리인데, 협상도 안 되고 실리도 얻지 못하고 있는 공회전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의 일상은 오히려 정치의 실종을 가져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회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 이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과 특검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해서 정부의 모든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 이런 행태는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보실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통위 구성 그리고 탄핵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평론가님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거는 국민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탄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걸 6개월 동안 못하게 하겠다, 시간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훨씬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남발을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사유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이진숙 후보자 예. 정당 출신입니다. 정치를 하시려는 분이에요. 방송의 중립성에 맞는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방송을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상징성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을 왜 지명을 하십니까? 이게 방통위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 이거에 맞는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국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권력, 강화 이것만 생각을 한 지명을 하니까 싸우자는 지명을 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런 색깔이 없는 사람으로 지명을 해놓고 그러면은 지명자를 안 그래도 눈치를 볼 텐데 대놓고 내 편 들 사람을 갖다가 해놓고서 하자고 하니 이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좀 발언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박문진 문제가 있거든요. 예. 박문진은 이제 MBC 대주주죠. 박문진 이사회에서 그래서 MBC 사장을 뽑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MBC 사장을 지키려는 의욕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MBC가 특히 특정 민주당 성향이라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국민힘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 노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장을 그 구조를 빨리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구조 개선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방송이 공정하게 되고 중립성을 갖추는 게 목적이 돼야지 구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장악을 없애는 어느 쪽으로도 장악을 없애는 일을 하겠다 이러면 국민 지지가 확 올라가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그게 여론의 역풍을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X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뭐 여야 모두 뭐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 이 이슈 태그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 다음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대명의 관심 뚝이라고 키워드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될 가능성, 지금 경선들 거의 뭐 90% 이재명 후보한테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 잘 쓰셨네요. 왜 이렇게 되는 상황일까? 사실 네.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때 물론 싸우기도 싸웠지만 제가 굉장히 여러 큰 번 이슈 비판을 있었잖아요. 했죠. 예, 여러 번 민주당에서는 비판했는데 예, 문제는 이런 거죠. 제가 민주당의 건강성 그리고 중도 확장성 그리고 중도가 확장돼서 다수를 포함할 때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당 내의 다른 의견조차도 포용을 못 해요. 근데 포용을 못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러면은 억압은 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정당인데 왜 억압을 합니까? 다른 목소리도 그냥 놔두고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니 그거에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고도 분이 안 풀리니까 막 저런 사람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탈당해라. 너는 XX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투표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본인들의 뭐 표현으로는 열성 지지층이 주로 투표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 투표율 30%입니다. 70% 왜 투표 안 할까요? 예? 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반성하는 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투표를 해요? 관심을 누가 갖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중도층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외환 확장이 되겠습니까? 예. 다행인 건 딱 하나입니다. 상대편이 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상현 평론가가 먼저 좀 비판적인 시간을 먼저 많이 좀 얘기를 해줬어요. 좀 다르게 생각할 만한 상대편이 더 부분이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동의하기 힘든데요. 지금 아예 예. 지금 민주당에는 투표율 저조한 게 30%대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개딸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정봉주 의원, 김민석 후보가 지금 원래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원했던 후보가 지금 1위가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예.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저는 이 그나마 투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정봉주 의원이 왜 1위가 됐을까? 아마 가장 신랄하게 자기들 편에 서서 상대와 싸울 수 있는 후보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유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당 대표의 언제일지 모르지만 확정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 처리죠. 그 사법 처리됐을 경우에 누가 예. 당을 대신 이끌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둔 지지율이 아닌가. 정봉주에 대한 1등 지지율이.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뜻을 가장 잘 실현시켜줄 사람을 이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교체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교체한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민심이 반영돼서 정봉주 의원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건 그래서 인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장을 유임할 것인가, 사퇴하게 할 것인가, 혹은 교체할 것인가 등등 그 가능성에 따라서 워낙 또 많은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말씀 듣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아마 리더십이 테스트를 이제 받는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정정식 의원 때문에 지금 5대4 비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구도가 4명, 그리고 친윤 구도가 5명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정식 의원을 만약 교체하게 되면요, 이게 좀 복잡한 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총장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랑은 합의가 됐다고 치더라도 예. 의총장 가서 만약에 거기서 반대 토론이 나온다. 그리고 반대 토론이 격하다. 이렇게 하면요. 결론이 안 나고 의총을 제2차, 3차 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본인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어떤 리더십에 바로 어떤 그 흠집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정책위원장으로 두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좀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원내에서는 물론 이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63% 지지를 받고 왔지만은 원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취약점이 뭐냐면 원내에 자기 파 또는 자기 개파가 없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흐른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의총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판단력이나 지도력이 바로 동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당선되고 나서 한 3, 4일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바로 만약 정정식 정책위원장 교체하려고 하다가 본인 뜻대로 잘 교체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교체할 때 만약에 잡음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지도력의 리더십에 예. 상처가 바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이어지고 있는 최해병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할 때 아마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경심 정책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예. 지금 상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모험을 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교체할 것 같습니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교체해야죠. 원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해의 한계를 주기 위해서 교체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는 중도층까지 민심이 포함된 당심 플러스 민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표현을 전당대회 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전당대회 민심은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되면은 리더십에 상처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건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탄핵입니다. 어허. 63%의 민심을 탄핵한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 대리인들이 탄핵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새로 정책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지명을 했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안 받아준다? 저는요, 그 후폭풍을 예,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럼 63%의 당심도 필요 없고 민심도 필요 없고 이거를 기득권자들만이 존재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거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기득권의 저항을 가진 정당에 중도층이 눈길이라도 줄까요? 민주당보다 훨씬 심한 모습으로 아마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가능성이니까요. 저희가 상황 변화되는 것을 보고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합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예, 국회 나타난 구영배 큐텐 대표이죠. 티몬 뉴메프 이 미지급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그래도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좀 질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 갖고 민생을 좀 챙겨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예.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기획재정 분야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탈세하고 이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산대금을 유용한 거잖아요. 탈세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세금 낼 돈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세금 안 내고 유용하는 거거든요. 정산대금 유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 수차례 얘기한 게 뭐냐. 왜 그렇게 하냐. 이거는 결국 나라 돈이니까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돈은 중간에서. 별도의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꼭 필요한데 아니면 이걸 쓰지 못하게 국가가 가져가게 놔둬라. 정산 금액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명분이 있고 쓸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돈을 에스크로우로 묶어놓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예, 예. 않아요. 근데 사실상의 기존의 관행, 기득권의 관행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왜 기존의 기득권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죠? 예.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국회 차원의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큐텐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금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를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죠. 예. 이런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래 규모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거래 규모가 늘면은 그게 정산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쌓이는 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굴리는 거죠. 거래 규모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오면은 이게 폭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크로 이런 제도를 잘 이용했으면은 예.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거래 규모에 제한을 두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건데 서민들만 좀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국민에게 좀 와닿는 정책들을 여야가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전 국민의 미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